소개팅이나 중요한 면접 일주일 남겨두고 얼굴 다 뒤집어지셨나요?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고기능성 앰플 막 바르고 계신가요?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. 피부는 그대로입니다.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 어쩔 수 없다? 언제까지 패배자 마인드로 있을 거예요. 타고난 사람들은 타고난 거고 안 타고난 사람들은 노력을 해서 피부가 좋아져야 됩니다. 솔직히 저도 예전에 피부가 안 좋은 적이 있어가지고 외모 자신감이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좋다는 화장품 막 바르다가 피부가 다 뒤집혀진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맨들맨들한 피부 만드는 치트키, 그거 바로 알려드릴게요. 비싼 돈이 들지도 않아요. 일단 내 피부가 지금 박살난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겠죠. 다음 세 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의 피부의 코팅막,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, 피부 건강에 안 좋다, 이런 확실한 증거예요. 일단 첫 번째로 세안을 하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얼굴 전체가 찢어질 듯이 땡긴다, 그런 심각한 속건조가 있다. 두 번째, 조금만 바람을 맞거나 세수만 하고 나와도 얼굴에 뻘겋게 열감이 올라오거나 붉은 홍조가 있다. 세 번째,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하나 생기면 한두 달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났던데 또 나고 붉은 여드름 자국 계속 남아있다.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? 이게 피부 장벽이 정상적일 때는 방수 코팅이 잘 된 그 건물 외벽처럼 외부에 유해 물질이 들어와도 완벽하게 튕겨내줍니다. 근데 이 코팅막이 싹 벗겨지고 외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속에 있던 수분은 미친 듯이 증발을 해버리고 그 미세한 틈새로 뭐 세균이랑 노폐물 이런 게 그대로 들어와요.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? 겉은 개기름으로 번들거리는데 속은 바짝 마르고 붉고 땅땅한 화동성 여드름이 턱이랑 볼에 수시로 터져나오는 그 최악의 악순환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? 이 상태에서 비싼 고기능성 앰플을 아무리 발라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.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 신호가 찾아왔다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무너진 피부 장벽부터 당장 복구하셔야 돼요. 그럼 이 무너진 피부 장벽, 아침 루틴부터 하나씩 제대로 살펴볼게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세안부터가 문제입니다. 아침부터 그 번들거리는 개기름 싹 다 없애겠다고 약알칼리성 폼 클렌징 이런 걸로 뽀득뽀득하게 세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반대로 뭐 물세안 좋다 이런 얘기 듣고 나서 세안제 없이 물로만 하는 분들 많을 텐데 아침부터 약알칼리 세안제로 강하게 한다, 그러면은 피부 장벽을 쇠수세미로 팍팍 긁어내는 거예요.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 표면에 남아있는 그 적당한 유분막, 그거는 피부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는 유익한 천연 보호막이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반대로 물세안만 하는 분들은 전날 저녁에 세수하고 대충 뭐 9시간 요 정도 지났겠죠? 그 정도 지난 얼굴에 기름, 노폐물, 먼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는 좀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징 폼 이런 걸로 정말 가볍게 밤중에 쌓인 노폐물 정도, 그 정도만 가볍게 씻어내는 거예요. 이거는 뭐 제품 뭐 살지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제가 주구장창 추천했던 것들 그 몇 가지 찐템이 있잖아요. 뭐 이니스프리 블루베리 클렌징 폼 이런 거 같은 순한 약산성 클렌징 폼 이런 거 하나만 딱 정해서 잘 맞으면은 그냥 이거 계속 쭉 쓰세요. 자, 그렇게 세안이 끝났으면은 이제 장벽을 단단하게 세워줄 스킨케어로 넘어가 볼게요. 근데 그 수많은 화장품 중에서 도대체 뭘 골라야 되냐, 어떤 성분이 들어간 걸 골라야 되냐, 성분은 딱 얘네만 기억하세요. 자, 지금부터 집중해야 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피부 겉이 아니라 속수분을 팽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저분자 히알루론산. 두 번째, 무너진 방패막을 시멘트처럼 틈새 없이 메꿔주는 그런 세라마이드, 판테놀. 그리고 세 번째,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뭐 시카, 그러니까 마데카소사이드. 이게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 채널에서 이런 성분들 좋은 제품들 쉽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해 주시고요. 여기서 진짜 피부 고수들, 이런 사람들이 비밀리에 쓰는 진짜 찐 꿀팁이 하나 있는데, 아침에 스킨 로션을 전체적으로 다 발라준 다음에 유독 건조하다 이렇게 느끼는 좀 볼 같은 데 있죠. 거기에만 크림을 손톱만큼 덜어서 한 번 더 얇게 덧발라보는 거예요. 두 번 바르는 거, 이런 거를 레이어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정말 생각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. 사실 아침에 딱 이렇게 10초만 더 투자를 하면은 하루 종일 뭐 지금은 에어컨 바람이나 아니면 나중에 겨울 됐을 때 뭐 히터 바람 이런 걸 맞아도 속건조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그런 보습막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. 자,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스킨케어 빵빵하게 잘했죠? 근데 대부분이 가장 쉽게 놓치는 관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. 한 오후 1시쯤에 뭐 점심 먹고 뭐 회사나 학교 이런 데 돌아오면은 얼굴에 개기름이 겉돌기 시작하고 뭔가 어느샌가 입 주변에 좀 붉고 땅땅한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오고 있을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. 뭔가 아침에 바른 로션이 잘 안 맞나 하고서 화장품부터 탓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땡,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겉에 바른 화장품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뱃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. 여러분 점심시간에 얼큰한 찌개에다가 그 밥 쓱쓱 비벼 드시고 그렇게 나오면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땡기고 아니면 뭐 달달한 바닐라 라떼, 간식으로 뭐 과자 뭐 이런 것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.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 피부를 박살내고 있는 치명적인 피부 사냥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.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당분
수분 이런 게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되고 남은 당 성분이 우리 몸의 단백질과 강력하게 결합을 해버려요. 이거를 당 독소라고 합니다. 여기서 이 단백질, 과잉 당분이 결합하는 단백질이 뭐냐? 그게 바로 우리 피부를 탱탱하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 기둥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에요. 결론적으로 이 당 독소가 쌓이면서 우리 피부를 그냥 파괴하고 삭혀버리는 거거든요. 얼굴이 칙칙하게 찌들어 보이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렇게 되는 숨은 범인이 이 당독소 때문이라는 거예요. 저는 당류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합니다. 물론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죠. 근데 여러분, 이 기름진 음식이나 뭐 유제품 이런 거 먹고서 속이 더부룩하다, 좀 소화가 잘 안 된다, 그럴 때 장내 유해균이 좀 폭발적으로 증식한다,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? 장내 유해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몸 전체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면 그게 가장 먼저 티나는 부위가 바로 얼굴에 올라오는 트러블이에요. 장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비싼 여드름 연고를 발라도 이거 절대 안 가라앉아요. 거기다가 우리가 절대 못 끊는 거 있죠. 커피를 달고 사는 분들, 이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율작용이 문제거든요. 너무 강해요. 너무 강해. 그래서 마신 커피에 2배 정도의 물을 마셔주셔야 됩니다. 근데 그 정도나 마시세요? 결과적으로는 피부 속의 수분이 바짝 마르게 되고 뭐야, 피부가 당황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보호하려고 개기름을 또 미친 듯이 뿜어내요. 결국에는 수분 부족이 피지 폭발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낮 동안에 커피 대신에 그냥 물을 홀짝홀짝 자주 마시고, 당지수가 좀 너무 높다, 아니면 뭐 너무 기름진 음식이다, 그런 거를 좀 아예 끊는 건 당연히 못하고 좀 조금씩 줄여보세요. 뱃속만 조금만 편안해져도 수시로 같은 곳에 났던 트러블들, 그게 진짜 많이 가라앉는 걸 경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한 저녁 8시 정도가 됐어요. 이제 좀 지쳐있죠. 퇴근하고 왔어요. 이제 밤 루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부 관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선크림이나 피부 화장 하시는 분들 있죠. 집중하셔야 돼요.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외출하고 돌아와서 밖에서 묻은 뭐 미세먼지나 뭐 묵은 피지 이런 거 싹 다 깨끗하게 지우겠다고 뭐 폼 클렌징으로 세게 문지른다, 막 클렌징 오일로 매일 이중 세안 빡빡 한다,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게 문지르는 순간에 오늘 뭐 당분 참고, 오늘 뭐 커피 참고 공들여가지고 피부 장벽 다 지켜놨는데 본인 손으로 싹 다 깎아내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. 그렇다고 뭐 세안을 대충 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러면 오히려 선크림 성분 같은 게 다 모공을 막아버리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때 등장하는 게 제 찐 치트키가 클렌징 밀크입니다. 사실 클렌징 밀크라는 게 제가 정말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쓰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. 훨씬.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화 과정을 제대로 안 거치면 이게 잔여물이 모공을 오히려 막거든요. 그래서 잔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클렌징 밀크는 로션처럼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.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이미 유화가 된 클렌징 오일이다,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자극도 별로 없고 선크림이나 뭐 노폐물 정도, 이 정도는 정말 쉽게 가볍게 가져갑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부가 예민하다, 이지워시 선크림 이런 거 발랐다, 그러면은 클렌징 밀크 요거 하나만 쓰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장벽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노폐물만 지워지는 그런 안전한 클렌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개기름이 좀 유독 심하게 꼈다,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, 한 두세 번 정도, 그 정도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묵은 피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딥클렌징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약 알칼리를 쓰면은 피부 장벽이 안 좋다고 했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갑니다. 무조건 외우세요. 5초의 법칙. 세수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물기 닦아냈죠. 그러면은 거울 보거나 핸드폰 만지거나 막 머리 말리거나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딱 5초 만에 그냥 바로 스킨케어를 1단계를 하는 거예요. 토너를 그냥 바로 바르세요. 그냥 토너 안 바르는 분들은 물기 닦고 나서 그냥 바로 앰플 바르는 거예요. 세안하고 나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. 수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보습막을 씌워줘야 속건조가 싹 잡히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러 가기 직전에 제발 자기 전 2시간 동안은 뭐 야식이나 군것질거리 이런 것들 그냥 입에 넣지 마세요. 그냥 물 빼고 그냥 입에 넣지 않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우리 피부는 자는 동안에 가장 활발하게 세포를 재생시키고 장벽을 복구하게 되는데, 자는 내내 이 뱃속을 소화시키느라 장기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, 아니 지금 피부 재생을 할 텐데 소화하느라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. 진짜 최소한 잠들기 2시간 전에, 그 전에는 속을 비워두고 잔다, 그리고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잔다, 이것까지 완성을 해주면은 일주일 뒤에 여러분 피부가 정말 별거 안 했는데 눈에 띄게 바뀌실 거예요. 제가 오늘은 제품 추천 같은 걸 특별하게 안 했잖아요. 루틴 추천 같은 걸 넘어가지고 제가 정말 써보고서 요거는 추천할 만하다,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으면은 협상을 해가지고 써보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고정 댓글에 가면은 지금 카카오톡 친구 제가 열어놨어요. 이거 추가해 두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괜찮은 거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카톡을 드릴게요. 그리고 기본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아직 못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지금 띄워드린 이 영상 클릭하시면은 실패 없는 제품들 이런 것만 알기 쉽게 추천해 드릴게요.